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일본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스가 총리의 정치적인 꼼수라고도 합니다만은 모험적일 정도의 그 부담을 안은 채 개최가 돼서 지난 8월 8일 폐막을 했고 패럴림픽도 지난 5일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광양이 고향인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올림픽 지원 단장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고생을 했는데 도쿄올림픽 현장의 이 얘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대표로 도쿄올림픽 지원단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스포츠를 통한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먼저 중책을 수행하신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올림픽이 기후나 코로나 방역 등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단장으로 현지에서 선수단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뭐 예전 같은 체육 행사나 체육 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이 많고 관중이 많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축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도쿄 올림픽은 반대의 올림픽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선수들이나 참가하는 임원들 모두가 코로나를 72시간 전과 92시간 전에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일본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무려 4시간 이상을 공항 안에서 재검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번 올림픽은 비록 축제 분위기에서 끝은 났지만 여러 가지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어려움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분위기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 그대로 스포츠라 그러면 하나의 잔치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포츠를 정치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은 또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무리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또 뭐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 느꼈던 개최국 일본 정부가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거기에서 느꼈던 소외 같은 게 따로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공항에 내려서 숙소까지 이렇게 본부까지 이동 거리가 약 한 1시간 남짓에 걸렸습니다만 그 대로나 시내에 전혀 이 홍보 간판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희가 출국하기 이전에도 어떤 정치적 어떤 문제 이슈 이런 문제들로 시끄럽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막상 숙소에 도착을 해서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던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특히 유승민 우리 IOC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2차례나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항 검사에서 이 코로나 확정이 돼서 격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뭔가 좀 어떤 정치적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치가 결국 스포츠에 개입 관여하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예.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프랭카드를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 프랭카드를 걸었다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예. 뭐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임진왜란 당시 때 뭐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일본이 이제 반감도 가져오고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우리가 그 국내에서 뉴스나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예, 예. 그리고 워낙 통제를 많이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좀 온도차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IOC에서 또 권고를 놓고 IOC에서 계속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뭐 이제 국기로 또 대치도 하고 예.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계속 이제 이어가더라고요 선수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만 뭐 큰 사고 없이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잘 마쳤습니다만은 워낙 큰 경기고 국제적인 경기인데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뭐 에피소드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기억에 남는 일, 뭐 에피소드 뭐 전부 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제가 이번 지원단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인기 종목보다는 비인기 종목 간전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 특히 이제 역도에 저희가 갔더니 역도 경기장이 꽤 큰데 그 AD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게 한정돼 있어서 예. 뭐 저는 이제 AD 카드가 있어서 이제 거기로 이제 수영원과 함께 둘이 들어갔는데 그 한 500석 뭐 이상 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이제 수영과 함께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저희 이제 한국의 김수현 선수 27kg 4일에 그쳤습니다만 이 선수가 시합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보러 갔는데 이게 얼마나 목이 터지라 응원을 했는지 아무도 뭐 감 지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저만 이제 감을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쓸스러운 점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그 선수 1차 경기가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에 임원 두 분이 쫓아왔어요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역도연맹에 참여하는 임원 한 분하고 또 심판위원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이 오셔서 어디서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전남 체육회장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저희들이 힘이 생깁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특히 이제 클라이밍, 우리 광양에도 클라이밍 동호회가 있고 클라이밍 클럽들이 좀 있습니다만 클라이밍이 이제 올해 첫 이제 올림픽 경기로 지금 올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 서채연 선수가 이제 파리에 그쳤습니다만 이 클라이밍 경기를 저희 선수들이 3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기에 가능성을 갖고 있겠다. 클라이밍이라는 게 어떤 경기를 얘기해요? 암벽 경기입니다. 예, 암벽 타는 거. 예, 그래서 이건 또 시설이 또 큰 돈 안 들어도 시설이 용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호인들 또 선수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잘 맞는 그런 종목이라는 그런 또 예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소속입니다만 구봉길 선수와 김정환 선수 펜싱입니다. 이 두 선수들이 또 메달을 따줘서 그나마 우리 전남 참여 체육인들 중에 유일하게 또 메달을 따줘서 이 친구들 이 선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일날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두 올림픽 참가 전남 선수 전체를 초청해서 아마 감사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만 방송 관계상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경기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지원 단장으로 참여를 하시는 회장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 전남 선수들은 특히나 큰 힘이 됐을 걸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광양 출신 맨발의 사나이라고는 조승환 씨하고 예. 그 세계 지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서울시청에서 그 얼음 위에 서 있게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거기에 그 우리 김 회장이 그 대회장을 맡으셨는데 예. 그 경기의 목적 중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뜻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예, 대한 얘기 잠깐 좀 하시고 넘어갈까요? 예,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중립, 뭐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기에 지구의 날을 맞아서 조승환 선수가 조승환 씨가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전남체육회가 또 우리 광양 선배님이 회장이니까 예. 대회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K 승낙을 하고 제가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승환 씨를 단순히 이제 맨발의 사나이 정도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산악인이고 예. 또 그가 지금 도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뭐 인류 평화 또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이 적극적으로 뭐 후원을 하고 있고 모든 행사를 TV조선이 직접 내주는 뉴스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 광양인으로서는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했고 최근 그저 안중근 의사 탄신 142주년의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장흥에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입회를 모시는 곳이 장흥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북 통틀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탄신 142주년을 맞이해서 그 퍼포먼스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장 시간 3시간 12분 얼음 위에서 도전을 해서 그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체육 관계자들 또 환경 관계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3시간 12분을 지켜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조승환 선수 같은 산악인이 우리 광양에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광양이 오히려 이런 행사를 특히 또 우리 국민톡톡 TV가 요즘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톡톡 TV가 공동으로 뭐 TV조선이나 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우리 광양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가졌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남체육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무 회장님이 그 체육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전남체육회의 많은 발전과 변화 또 혁신으로 체육행정 선진화 작업을 하면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실까요?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제가 민선체육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어려움도 많았고 뭐 아직도 그러면 어떤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산재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변화라고 하면 전 인사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전남체육회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75년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체육회 직원이 상 준 건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0년 중반 때쯤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체육회 직원을 공개 채용을 이렇게 시험을 봐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전남체육회 직원들은 무조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앞으로 직원을 뽑겠다. 그래서 이런 인사의 혁신을 제가 가져왔다고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도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경상비는 뭐 지원을 합니다만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예. 이 정부 대한체육회나 국비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가자마자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팀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팀에서 어떤 책임제로 국비 확보에 그리고 공모 사업에 예.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 큰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9년 그러니까 상임부회장 체제 때 저희가 공모 사업을 약 한 55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민산 회장이 되고 2000년도에 저희가 총 한 87억 정도를 했었고요. 금년은 상반기 결산이긴 합니다만 약 9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1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 모에 있어서 아마 이게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시스템이라든지 사무 기본이 전반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다운받거나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이 절차나 과정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과 전자 시스템 을 우리 전남 걸로 별도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10월쯤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독립적 전남 체육회로서 시스템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혁신이고 또 우리 전남 체육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시군의 사무국장들 그리고 저희 전남이 72개 종목입니다만 72개 종목의 전무이사들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뭐 정기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남의 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개발은 옛날 그 공무원 연수이죠. 인재개발원과 MOU를 통해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를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 사실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좀 소원해지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 회장님이 그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지금 2년, 3년째입니까? 임기가? 네, 2년째. 2년째죠? 예, 예. 그렇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특히 예산 부분에는 벌써 뭐 3배 이상 그 뭐 125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예,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의주원에서 가지 않는 자발적인 단체로 자율적인 단체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전라남도 체육회가 지난 6월에 법인으로 출범을 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많은 게 달라지죠.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적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법인화가 대명으로 해서 어떤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되면서 수익 사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 사업에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마케팅부를 설치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뭐 다양한 부분에 법정 법인화가 됨으로 해서 많은 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모름지기 법인화를 해서 전남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장족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했고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6월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 그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본인의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아직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견이나 공약 등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정도에서만 말씀을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또 입장 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또 시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봉사를 해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준비를 하신다고 방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전라남도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 겸직 관계는 어떻게 퇴직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은 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체육회장을 그대로 수행해도 큰 문제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체육회장,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가 못 맡고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전라남도 지사가 못 맡는 그런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만 다른 선거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공직선거법에 따른다면은 겸직을 하더라도 하등에 예.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없습니다. 네. 다음에 평소 우리 회장님 살아가시면서 생활 신조나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덕목은 믿음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면 정치인도 또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도 신용을 다 잃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늘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그래서 늘 믿음과 신뢰를 머릿속에 두고 그러고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절차나 과정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 분위기 또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 전남 체육인과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체육인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을 다녀와서 저희 체육인들에게도 많은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이 기회에 또 우리 체육인과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코로나 시대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 체육회에서도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해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남 체육회장으로 계시는 김재무 회장님을 모시고 2020 도쿄올림픽과 또 앞으로 이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보도의 사명 국민톡톡 TV